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복소수 단원의 실력편 문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소수 자체가 어색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이 복소수 단원에서 가장 어색하면서 어려운 부분이야. 근데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은 이제 복소수가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져 있는데 A 플러스 BI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복소수가 있습니다. 뭐 알파라는 복소수, 베타라는 복소수, 뭐 알파바, 베타바 이러면서 여러 개의 복소수들이 있을 때 이 복소수들을 다루는 그런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실수가 되는 경우, 순허수가 되는 경우 또는 뭐 그냥 허수, 복소수가 되는 경우 그러면서 이것들을 식변형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나오면서 특히나 켤레복소수에 관해서 심도 있는 내용들이 이번 시간에 등장을 하고요. 오늘 배우는 내용이 고교 과정의 복소수 단원의 가장 어려운 형태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야. 오늘 고비만 넘으면 복소수는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인 7단원부터는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새로운 또 중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까지 하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파트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번부터 오늘 22번까지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16번부터 보는데 이런 거니까 막 알파, 베타가 나오고 A, B가 안 나와 있고 A, B는 자연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실수이면서 자연수겠죠. 그러면서 막 이런 엄청나게 복잡한 식.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보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죠? 막 켤레복소수가 있으면서 알파야, 알파바야 막 이러면서 이제 이것들을 내가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느냐. 25라는 숫자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 하면서 이거를 쫙 정리를 하면은 뭔가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뭔가 우리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뭔가 이게 복잡한 이유가 있는 건데 딱 보니까 대칭 느낌이네. 알파, 알파바, 알파, 베타바, 알파바, 베타, 베타, 베타바.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 한번 두 개씩 묶어볼게요. 이렇게. 이 앞에 거는 알파로 묶어지니까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가 되고요. 뒤에 거는 플러스 베타로 묶어지네요. 그럼 또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가 되고 요거 인수분해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이퀄 25라는 이런 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나 여기까지 되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알파하고 베타가 나와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냐면은요. A 플러스 1이 실수부고요. 그 다음 플러스 3-b의 i, 3-bi가 허수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니?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 하나 등장하는 거지. 뭐냐면 요거를 이 식과 관련 지어서 이해할 수 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이미 이걸 했죠. 맞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건 알파 플러스 베타 자체가 이렇게 생긴 복소수야. 근데 요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는 복소수 성질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 거 전체의 바하고 똑같다는 거 알아 몰라?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거지. 요거를 새로운 복소수 Z라고 치면 이거는 Z하고요. Z바를 곱한 게 25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켤레복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켤레복소수인 겁니다. 어떤 접근 방법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냥 때려 넣어도 돼요. 때려 넣어도 되는데 이걸 왜 출제했을까라고 하면은 이런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하는 방법 뭡니까? 켤레복소수끼리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 많이 증명되잖아요. 그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b의 제곱 이퀄 25. 네, 요거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 이제 그냥 대입해갖고 구해도 돼요. 하여튼 이렇게 생긴 성질이고 모르는 문자 몇 개입니까? A, B 두 개입니다. 식이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원칙적으로 A, B를 하나를 확장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냐면은 자연수 A, B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A, B 갖고 있는 값은 자연수 값이고요. 그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25 이퀄 5의 제곱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정적인 값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의 제곱, 정수제곱 플러스 정수제곱을 5의 제곱으로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 없습니다. 이런 가능한 거죠. 요게 0이고 얘가 5이면 가능하죠. 그죠? 또는 얘가 5이고 얘가 0이어도 가능하고요. 또는 얘가 3이고 얘가 4가 되거나 얘가 4이고 얘가 3이 되는 경우. 물론 이제 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붙어 있긴 합니다. 어차피 제곱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주어진 문제, 모르는 문자 2개, 식 하나면은 못 풀어요. 이걸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가서 나옵니다. 방정식, 부정식이 나오니까 원래는 풀 수 없는 방정식인데 이게 자연수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가질 수 있는 값은 요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a 플러스 1은 자연수 플러스 1이니까 무조건 자연수인 거야. 그러니까 0도 될 수가 없습니다. 0도 안 돼, 0도. 그리고 이거 음수값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덩어리 가질 수 있는 값은 3, 4, 5밖에 없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뒤에 게 가질 수 있는 값은 당연히 얘도 안 되기 때문에 0, 4, 3 그 앞에 뿔마가 붙어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A, B의 순서상 한번 찾아볼까요? A, B. 선생님 이렇게 찾는 걸 되게 좋아라 해. 그러면은 A 플러스 1이 3, 4, 5니까 A는 2, 3, 4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3인 경우에는 3-b의 제곱이 4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3-b 4면 요가 b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잖아. b가 뭐면 되겠습니까? b가 7이 되면 되겠지. 7. b가 7이 되면은 3 빼기 7 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 만약에 4가 되면 얘가 3이 돼야 되니까 3이 되면 b가 0일 수가 있는데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6이 되면 3 빼기 6 하면 마이너스 3이 돼서 6이 되면은 문제 조건 만족합니다. 마지막 얘가 5가 되면은 A는 4가 되는 거죠. A 플러스 1이 5가 되면은 얘가 0이 되니까 B 값은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총 3쌍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할 수 있겠어요? 네,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뒤에 가서 체계적으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배우니까 기대하시고 일단 지금은 복소수 중에 좀 켤레 복소수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들 이번 시간에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6-17번. 네. 자, 역시 켤레 복소수가 나와 있어요. 알파랑 알파바, 베타랑 베타바를 곱하면 2가 된다. 하나 물어볼까? 알파와 베타는 같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알파, 알파바가 2가 되는 방법은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놓으면 알파, 알파바는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곱하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요. 요 값이 2가 되는 AB 값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죠? 뭐 간단하게 0, 2도 있고, 0 루트 2도 있고요. 그죠? 루트 2, 0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풀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질문하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값 이것도 역시 뭐 켤레 복소수 관계죠. 이런 게 보입니까 지금? 요걸 Z라고 놓으면 이건 Z바가 되는 거야. 어쨌든 그 값이 1이었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하는 건데 뭔가 이게 대칭스러운 느낌이면서 베타분의 알파, 알파분의 베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할까를 봤더니 일단은 요 주어진 요 식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물어보는 게 켤레 복소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 켤레 복소수 일단 한번 없애볼까? 여기 주어진 식은요. 알파 바 자리에 알파분의 2, 베타 바 자리에 베타분의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켤레 복소수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앞부분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요거 이제 되겠어요, 이거? 이거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6-6번에 증명을 했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걸 대입하게 되면 이 자리에다가 알파분의 2 플러스 베타분의 2 이퀄 1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정리하는 거야. 요렇게 정리하면은 2가 되고요. 요렇게 정리하게 되면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곱하기 2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 곱하기 2 플러스 마지막 곱하게 되면 이렇게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나왔어. 베타분의 알파,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알파, 알파분의 베타. 2로 묶어내고. 그죠? 요 값이 문제에서 는 1이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2로 나누게 되니까 따라서 1번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좋아요. 자, 두 번째. 그랬을 때 베타분의 알파를 구하십시오. 질문. 베타분의 알파는 실수입니까? 허수입니까? 복소수입니까? 베타분의 알파가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어요. 어쨌든 복소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뭐 구하려 봤더니 이게 뭡니까? 얘랑 그다음 이걸 역수를 취하면 지금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값을 선생님이 K라고 놓으면 요거 주어진 식은 뭐냐면은요. K 플러스 K분의 1 이퀄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쓸 수가 있고 단 K는 아마 복소수지 않을까. 이걸 풀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켤레 복소수를 처리하는 방법 문제에서 식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대입해가지고 일단은 알파바나 베타바 자리에 바가 없는 형태를 집어넣어갖고 식을 변형해봤습니다. 자, 이거 이제 양변에 K를 곱하면요. 여기는 K제곱,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K가 되고 넘긴 다음에 양변에 1을 곱하게 되면 2K제곱 플러스 3K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2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근해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 요 다음 단원에 배울 건데 근해 공식이 중3 때 배웠죠.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 7이 나오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루트 마이너스 7이 뭡니까? 루트 7i라고 쓸 수가 있죠.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에는 허수입니다. 복소수입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하나씩 또 정리해봅시다. 자, 6-18번. 너무나 중요해. 진짜. 이 6-18번 같은 형태가 정말 빠짐없이 시중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뭐 고1 내신 과정이나 복소수를 심도 있게 공부하는 뭐 시험이나 어떤 교재에 빠지지 않고 요 형태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왜 이렇게 출제가 됐는지를 한번 같이 떠올려 봅시다. 문제가 뭐냐면요. 복소수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Z가 실수가 아닐 때 Z 플러스 알파와 Z 알파가 모두 실수가 되는 복소수가 Z바밖에 없다. 우리가 알기로 Z 플러스 Z바가 실수고 ZZ바도 실수인 거 우리가 배웠잖아.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게 합과 곱이 모두 실수가 되는 알파는 Z바밖에 없다는 거. 켤레복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이런 뜻이야. 푸는 방법이 많은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선생님. 6-18번은요. 하나의 특정한 이론 하나를 여러분이 정리했으면 좋겠어. 실제로 이 문제를 답을 내는 거는요. 그냥 Z는 A 플러스 BI라고 놓고 여기다가 때려 집어넣어. 뭐 알파는 C 플러스 DI라고 놓고 때려 넣어가지고 이걸 쫙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냥 무언가를 배운다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 하나를 정리를 할 겁니다. 교재 아니면 또 뭐 연장에다가 써놓으시고요. 어떤 내용 설명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Z를 복소수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 Z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야. 만약에 이 복소수 Z란 말은 이 복소수 Z는요.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복소수 안에 실수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Z가요. 순허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Z가 A 플러스 BI 꼴에서 여기 나온 이 B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실수가 되는 거죠. A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은 여기는 BI만 남기 때문에 순호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A하고 B가 둘 다 0이 아니게 돼버리면은 Z는 그냥 허수가 되는 거야. 순호수 아닌 허수.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는 A 플러스 BI에서 이거에 B는 0인 경우고요. 여기는 A는 0인 경우고요. 여기는 A는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고 이거 잠깐만 좀 자세히 써야겠다. B는 0이고 0인 경우 여기는 A는 0이고 B는 0이 아닌 경우고요. 뭐 A가 0이 돼버리면 00이니까 0이라고 하는 실수죠. 어쨌든 자 이렇게 생긴 상황을 상정했을 때 다음의 이론을 정리하는 겁니다. 잘 봐요. Z와 Z바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야. 만약 어떤 수가 실수라고 하면 이 Z바의 의미는 허수 부분 앞에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요거는 같습니다.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고 하면은요.
항상 켤레복소수와 그 Z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허수라고 치면은 여기다 바를 붙이면 지금 순허수니까 A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BI에다가 바를 붙이면 이 앞에 부분 바뀌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아, 이거는 Z와 Z반은요.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 같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기는 뭐 별 특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수나 순허수 조건이 나와 있으면 이 빨간색 식을 항상 떠올려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됐습니까? 자,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Z가 실수가 아닐 때 Z 플러스 알파, Z 알파가 모두 실수가 되는 복소수는 Z'임을 보이세요. 이걸 이제 방금 설명했던 이론을 통해서 푸는 거야. 아까 말했지만 Z를 A 플러스 BI, 알파를 C 플러스 DI라고 놓고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돼! 그러나 그렇게 푸는 거는 좀 뭔가 너무 단편적인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방금 말했던 그 빨간색으로 썼던 그 이론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가를 봤더니 문제가 Z는 실수가 아니야. 반면에 요거랑 요거는 실수야. 그러면 요게 실수가 아니란 말은 순허수일 수도 있고 순허수가 아닌 그냥 허수일 수도 있어. 어쨌든 허수야, 허수. 근데 순허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 Z를 가지고 식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Z 플러스 알파, Z 알파가 실수기 때문에 요걸로는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Z 플러스 알파는 이것의 켤레복소수. 다시 말하면 Z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의 바와 똑같은 겁니다. 왜? 실수니까.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Z바 플러스 알파바하고 똑같은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Z알파가 만약에 실수라고 하면은 요 Z알파는 요 Z알파의 켤레복소수하고 똑같단 말이야. 요거 이해하겠죠? 그러면 요게 결국에는 Z바 알파바하고 똑같게 되고, 다시 말하면 요 두 식 Z 플러스 알파는 Z바 플러스 알파바, Z알파는 Z바 곱하기 알파바라는 식을 이용해 가지고 무언가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내가 이끌어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알파가 Z바임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래, 알파는 이것이구나, 이거를 얻고 싶은 겁니다. 자, 문제의 주어진 조건을 갖다가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얻고 싶기 때문에 이 식을 바꾸는데 이런 형태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주어진 것 중에서 문자가 지금 Z, Z바, 알파, 알파바가 있는데 어쨌든 알파는 살려놓고 그 중에 나머지 일부를 갖다가 소거를 하는데 어떻게 없앨까를 봤더니 문제 이런 조건 있잖아요. Z가 실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Z가 실수가 아니라는 뜻은요, 요 Z라고 하는 게 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실수가 0이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허수부가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0은 될 수가 없고, 그로부터 우리가 어떤 문자를 소거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Z 아니면 Z바를 소거해야지 알파가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뭐 이 식이나 이 식에서 그쵸? 요 알파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이 알파는 요 갖다가 Z분의 Z바 플러스 알파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첫 번째, 알파를 얻고 싶어서. 두 번째, Z가 0이 아닌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양분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사실 여기 위에 걸 갖고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디다가 집어넣느냐, 뭐 여기다 집어넣는 거, 여기다가. 알겠어요? 또는 뭐 이렇게 됩니다. 요시 갖다가 알파바를 저 뭐 이상한데요? 다시. 알파는 Z분의 Z바 알파바. 이렇게 된다고, 이게. 자, 또는 이렇게 됩니다. 알파바는 Z분의 Z 알파. 뭐 이렇게 나와도 됩니다. Z바분의. 뭐 어느 것이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Z라고 하는 게 실수가 아니니까 Z바도 실수가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따라서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모르는 문자가 4개나 있어. 알파, 알파바, Z, Z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소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알파만 예쁘게 남길 수도 없고, 그렇죠? 막 다 막 지저분하게 남아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걸 풀려고 하는데, 요 식을요,
이따가 집어넣거나 또는 요 식을 요 알파 자리 집어넣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요걸 하면 요걸 여기다 집어넣게 돼서 어쨌든 알파를 구해야 되니까 알파는 살아남겨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식은 이렇게 됩니다. Z 플러스 알파는 Z바는 그대로 냅두고 플러스 알파바 자리에 Z바 Z알파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요걸 싹 다 왼쪽으로 넘기시면 Z 마이너스 Z바 여기는 알파가 있으니까 이 식은 플러스 알파로 묶어내면은 1 마이너스 Z바분의 1 마이너스 Z바분의 Z 이렇게 만들고 는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지요. 요 식을 또 Z분해로 통분하면은 Z바분을 통분하면은 이 식은 요게 뭐가 됩니까? 이게 Z바분의 Z바 마이너스 Z가 돼서 Z 마이너스 Z바 Z 마이너스 Z이기 때문에 이 식을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됩니다. Z 마이너스 Z바로 인수분해할까요? 그럼 이 식은 여기는 1만 남고요. 빼기 여기는 Z바분의 알파 그렇죠? 이렇게 남고 는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0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면 되는데 얘가 0이 되려고 봤더니 Z가 Z바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문제가 Z가 실수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절대 이 값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Z와 Z바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반면에 요건 0이 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가 되면 돼요? 요 값이 1이 되면 되기 때문에 알파가 뭐가 되면 됩니까? Z바가 되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알파가 Z바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네. 그래서 증명이 끝났어요. 자, 이런 내용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아마 이걸 처음 공부하면은 아니 지금 복소수도 잘 모르겠는데 이 복소수를 가지고 막 식변형하는 게 굉장히 어색할 거야. 특히나 그 인과관계가 자연스럽지 않겠지만 이게 지금 뭘 활용한 거면 실수냐 실수가 아니냐 이걸 활용한 겁니다. 자, 요 두 번째 게 더 유명한 형태야. 다시 Z가 실수가 아니고 요게 실수일 때 이것 갖고 구하십시오. 요건 조금 더 많이 복잡한 형태고요. 요게 조금 더 제너럴한 형태입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실수라고 나와 있고 그럼 무조건 뭐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Z 플러스 Z분의 1이 실수네. 그럼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Z바 플러스 Z바분의 1하고 똑같습니다. 이걸로 푸는 거예요, 문제가. 자, 이걸 연습하는 겁니다. 실수 조건이 나오면 거기 켈레 복수 구해도 같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걸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싹 다 넘겨가지고 통분해서 계산해볼까요? Z-Z바 여기는 플러스 Z바로 통분하면 지금 Z분의 1 빼기 Z바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는 Z바 마이너스 Z가 되는 거 알겠죠? 인수분 됩니까? Z-Z바가 되면서 여기는 1 마이너스 Z바분의 1 네, 이렇게 돼서 는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리가 똑같죠. Z가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0이 되는 방법은 뭡니까? 그렇죠. 요 값이 1일 수밖에 없죠. 얘가 1이려면은 Z바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원리를 아는 사람은 쉽게 푸는 문제야. 익히십시오. 그리고 시험 볼 때 진짜 이거 도저히 모르겠어요, 선생님. 하는 학생들은 최후의 방법이 뭐냐면요. 모든 복소수 문제는 Z를 A 플러스 BI 모두 알파가 있으면 이게 C 플러스 DI라고 놓고 대입하면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러한 형태 실수 조건, 순허수 조건이 나와 있는 문제는 이렇게 생긴 식을 통해서 푸는 거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추천이 아니야. 강요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됐죠?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19번. 역시 켈레 복소수를 가지고 다루는 문제입니다. 봤더니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Z바분의 Z, Z분의 Z바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 풀다 정 모르겠으면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이렇게 놓고 해가지고는 풀면은 정말 복잡하긴 하지만 답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자체의 식변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실수 A와 복소수 Z의 값을 구하는데 이 복소수 Z가 실수일 수도 있어요. 복소수가 허수는 아니야. 실수일 수도 있고 순허수일 수도 있고 그냥 복소수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Z 플러스 IZ바는 A 플러스 4i 되는 거. 이거 Z바가 지금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걸 처리해서 하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풀까를 봤더니, 잘 봐요. 우선은 얘는 잘 모르겠지만 요거부터 정리를 먼저 합시다. 근데 봐봐. 이게 엄청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Z를 알면은요. Z바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미지수는 몇 개가 있습니까? 사실 Z도 모르고 Z바도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 모르는 문자가 Z 하나뿐이야. 그러면 식 하나가 나와 있지. 그러면 이걸로부터 이론상으로 Z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뭐 한 개가 나올지 두 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론상으로 이거는 Z에 관한 식 하나, 모르는 문자 Z 구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다만 분수라 좀 복잡해.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까? 봤더니 분수를 먼저 없애볼까요? Z바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 Z의 제곱 플러스 Z바의 제곱 이퀄 마이너스 2의 Z의 Z바가 되고 요거 넘기면 와 기가 막히게 완전 제곱식 되는 거 보입니까? Z 플러스 Z바 전체의 제곱 이퀄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요. Z 플러스 Z바 이퀄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Z를 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 자체가 이제 Z가 하나는 아닌 거야. 하나 아니지만 어쨌든 요 식이 이 식을 만족하는 Z의 어떤 특징 하나를 얻을 수가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Z 값을 하나로 한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이제 이게 식이 두 개 나온 거 보니까 이걸로는 부족하고 뭔가 필요한가 봐요. 봤더니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으면 이걸 A 플러스 BI라고 한번 놔볼까? 여기는 C 플러스 DI가 A 마이너스 BI가 되고요. 두 개 다음 BI 하니까 2A는 0이 돼서 한마디로 Z의 실수부가 요거 실수부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겁니다. 요 A 아니야. 요 A 아니라 그냥 이 Z를 A 플러스 B라 했을 때 이 실수부가 0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요 복소수 Z가 뭐만 살아있다는 뜻이야. 허수부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순허수란 뜻이야. 이건 무슨 말? 이거 아까 했잖아 우리가. 이거 넘기면은 Z바하고 Z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게 똑같은 겁니다. 순허수인가요? 순허수. 알겠어요? 그래서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조건은 Z는 순허수구나. 순허수구나. 알고 보니까 이렇구나. 이게 BI, 이게 마이너스 BI면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BI, 여기 마이너스 BI니까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순호수면 무조건 되는구나. 맞습니까? 자, 이제 요걸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Z는 뭐가 됩니까? 그냥 BI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A 플러스 4I가 되고 문제가 실수 A니까 복소수 상등에 의해서 자, BI가 4에 똑같으니까 B는 4가 되고요. A는 얼마가 됩니까? B가 4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군요. Z바잖아. Z바면은 마이너스 BI인데 거기에 I를 곱하니까 플러스 B가 되는군요. 그래서 B는 4고 A도 4가 나옵니다. B는 셈이 임의로 잡은 값이잖아. 문제가 뭡니까? 만족하는 실수 A와 복수 Z값 구하는 거니까 A는 4가 맞아. 문제에 있는 거니까. 답지에는 Z를 써야 되기 때문에 Z는 쌤이 방금 BI라고 나왔는데 B가 4였기 때문에 4I가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순호수 조건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6-20번. 두 복소수 Z와 W에 대하여 이게 이제 W가 아니라 오메가 같아, 오메가. 갑자기 무슨 소리냐면은, 알파벳 W가 이렇게 있어, 알파벳 W가. 그리스 문자 오메가가 있어, 오메가. 그리스 문자 오메가. 요거 두 개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실제 좀 다르거든요. 이거는 세 봤을 때 오메가 같아. 어쨌든 오메가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요게 이런 식을 만족할 때, 그리스 이게 오메가가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게 그리스의 대문자 소문자가 있는데 그게 오메가의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오메가의 대문자고. 알파 베타 감마도 역시 그리스 소문자고. 그래 하여튼 자, 또 복소수에 대하여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됩니다. 뭔가 이게 켤레 복소수와 곱해져 있고 막 그런 느낌이죠 지금. 그죠? 그랬을 때 다음을 증명하십시오.
자, 1번 A, B는 실수이다. 아, 이거는 증명이 끝났잖아 이미. 그지? Z바 실수인 거 확인했습니까? 그죠? 모든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게 되면 실수가 됩니다. 이것도 실수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이미 증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안 하겠습니다. B가 실수인 거 당연하죠. 네. A가 실수인 거를 확인하세요 이런 뜻인데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Z를 갖다가 A 플러스 BI라고 놓고 그 다음에 오메가를 C 플러스 DI라고 놓으면 Z 오메가 바는 A 플러스 BI와 C 마이너스 DI를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Z 바는 A 마이너스 BI와 C 플러스 DI를 곱한 건데 얘가 실수인 거를 보이는 거야. 이게 A니까 지금. 그러면은 얘를 정리하면은 실수부와 허수부가 있겠지. 뭐 AC 실수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BD. 그리고 이거의 허수부가 뭡니까? A하고 마이너스 DI, B하고 CI니까 이게 BC 마이너스 AD, I가 허수부고 여기에 앞에 실수부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전개를 하게 되면은 자 실수부가 앞에 또 뭐 있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허수부가 어떻게 있냐면은 A하고 D, ADI 빼기 B, CI 이런 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봤더니 AD, AD, BC, BC가 사라지면서 허수부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A는 실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소수 문제는 대부분 풀다가 막히면 A 플러스 BI, C 플러스 D라고 하면 문제 다 풀립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복잡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유연하게 성질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지.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A-B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0보다 작습니까? 물어봤는데 자 A-B는 말 그대로 구하는 거예요 지금. 구하면은 이 A-B는 Z 오메가 바 플러스 Z 바의 오메가 빼기 Z 바 빼기 오메가 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이는 건데 자 공통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묶어볼까요? 이렇게 Z 오메가 바랑 또 뭐 있습니까? 오메가 바 이렇게 있지 지금. 네, 뭐 이거 묶는 건 자기가 취향껏 묶으면 되는데 선생님 오메가 바로 한번 묶어보면은 Z 마이너스 오메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는 공통적으로 Z 바가 있죠. 플러스 Z 바로 묶어내면은 오메가 마이너스 Z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거 봤더니 Z 마이너스 오메가로 묶어냅니다. 그럼 여기는 오메가 바가 남고 그렇죠? 여기는 오메가 빼기 Z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의 Z 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근데 이 식을 잘 봤더니 또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마이너스로 묶어내면은 Z 마이너스 오메가의 Z 바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꼴이냐면은 요 Z 마이너스 오메가가 복소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Z 바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뭡니까? 요 놈의 켤레 복소수 맞습니까? 네, 그런 거니까. 한마디로 요걸 쓰면 알파라고 놓으면은 알파 곱하기 알파 바의 마이너스 지금 이런 꼴인 거예요, 지금 이 식이. 그죠? 그럼 이게 0보 작고 나왔다는 증명이 끝났지 이미. 뭘 배웠습니까? 알파가 복소수일 때 알파랑 알파바를 곱하면 무조건 양수 또는 0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앞에서. 기억나나요?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에 6-7번 1번 기억나나요? 6-7번에 1번 네, 거기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랑 알파바 복소수랑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무조건 0 이상입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0 이하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물론 이것도 Z를 A 플러스 BI, 오메가를 뭐 C 플러스 DI라고 놓고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아주 쉬운 건 그렇게 하는데 이건 지금 식이 막 복잡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 막 그렇게 놓으면 막 식이 너무 번거로워지니까 근데 뭐 그럼에도 그렇게 푸는 것도 뭐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던 성질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잘 되고 있죠? 오케이. 자, 수식 연산도 이제 나옵니다. 6-21번. 2차 방정식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공교롭게 다음 단원이 방정식입니다. 그것도 다시 배우는데 이것의 한 근이 오메가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 오메가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걸 근의 공식 대입하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3i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오메가라는 뜻이야. 그랬을 때 x가 a 플러스 b, y는 a 오메가 b 오메가 제곱 z는 a 오메가 제곱 b 오메가. 와, 이거 y랑 z가 뭔가 좀 약간 바뀌어 있는 비슷한 대칭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식이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x 세제곱, y 세제곱, z 세제곱을 더하십시오. 끔찍하다. 왜냐면 얘 세제곱, 얘 세제곱, 얘 세제곱하면 항이 몇 개가 나오니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 그걸 갖다가 a, b를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건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쌤이 사고 과정을 잘 봐봐. 이거를 세제곱해갖고 더하는 것도 이제 뭐 가능은 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 봤더니 우리가 지금 우리 수학 상편에서 배웠습니다. 세제곱짜리를 3개를 더한 공식을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뭐 배웠습니까? 이거 기억납니까? x세제곱 y세제곱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제곱짜리가 있는 3개가 있는 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빼기 3xyz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x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물론 식은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런 거예요. 지금 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고 치면은 요 마이너스 3xy를 이렇게 이항을 시켜가지고 요 나머지 것들을 쭉 연산하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선생님 이거 그냥 간단하게 쉬운 걸로 이렇게 복잡하게 구합니까? 아니야. 이 뒤에 게 쉬운 경우들이 있어. 뭐냐면 합이 쉽거나 또는 제곱의 합이 쉽거나 또는 2개씩 곱한 것의 합이 쉬운 경우에는 이 뒤에 거 연산이 더 쉬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제곱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야. 근데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잖아. 그래서 이제 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요. A, B 뭔가 대칭적인 느낌인 거잖아. 여러분들한테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하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은 A는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A는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 되고요. B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B에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간단해진 느낌이죠. 근데 이게 얼마입니까? 0입니다. 이게 왜 0이야? 왜 0이야? 이 오메가가 뭡니까? 이 엄청난 식이기 이전에 요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이 t자리에 오메가를 대입하더라도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을 항상 만족하고 요것을 근의 공식에 푸니까 이게 나온 것 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겁니다. 이거 뒤에 가서 이제 방정식 풀 때 복소수를 이용한 방정식 오메가의 성질할 때 정말 자세히 배우는데 지금은 아직 잠깐 놔두고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니까 여기서 집어넣고 되면 이 값이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0이니까 결국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플러스 g세제곱은 뭐가 똑같습니까? 바로 3xyz하고 똑같은 거야. 결국 이 문제는요. 3의 괄호 열고 a 플러스 b 이게 뭡니까? x 그 다음 y가 뭡니까? a 오메가 플러스 b 오메가의 제곱이야. z가 뭡니까? a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b 오메가야. 네, 이렇게 생긴 것을 구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3xyz. 조금만 옮길게요. 요거 오메가로 묶어내면 오메가에 a 플러스 b 오메가. 이것도 오메가로 묶어내면 여기 제곱이 되고 a 오메가 플러스 b. 네, 이렇게 식이 되는 거야 지금. 이 앞에 3에 a 플러스 b가 있고 요걸 정리하는 겁니다. 이걸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하니까 a 제곱 오메가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ab
요렇게 하면은 AB. 따라서 AB 플러스 AB의 오메가의 제곱. 됐니?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니까 플러스 B제곱 오메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지금부터 정리를 하려고 봤더니 이게 뭐가 될까? 아, 이 앞에 오메가 제곱과 같이 있는데, 자, 우리가 오메가로부터 알 수 있는 식은 뭐냐면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맞니? 자, 그래서 요거 뭐야, AB로 묶어내면은 AB의 괄호 열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이게 사실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 식은? 마이너스 AB의 오메가하고 똑같은 거죠. 맞습니까? AB 오메가 제곱 더하면 0이 되는 거니까 넘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 오메가가 되니까 결국은 이 식이 뭐가 되냐면요. 3의 A 플러스 B의 오메가의 세제곱 곱하기 괄호 열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3의 괄호 열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의 오메가 세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메가 세제곱만 구하면 답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사실은 엄청 유명한 식인데 지금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정 안 되면은요, 요 오메가를 아까 쌤이 구했잖아요. 얼마였습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니까 이걸 세제곱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정 안 되면 그렇게 구하시고. 실제로 이 문제는 뭐냐면요. 요 식을 딱 보는 순간 이 식을 살짝 양변에 어떤 수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게 되면은 뭔가 오메가 세제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양변에 뭘 곱하면 되느냐? 곱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1 양변에 곱하게 되면은 요 왼쪽 부분은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남고요. 오른쪽은 아무리 곱해봤자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식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 오메가의 세제곱을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1이 되고요. 구하게 되면 3의 이거 플러스입니다. 소리. 이거 뭐야, 이거 마이너스야. 그죠? 플러스예요, 플러스. 자,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답이 되겠고요. 아직 현재 상태 이게 어색한 학생들은 처음 공부할 때는 직접 세제곱 해가지고 1이 되는 걸 확인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공부하는 고등과정 내용의 폭이 넓어지면은 이런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간단하게 문제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어떤 시간과 노력을 새로운 낯선 상황을 해석하고 고민하고 사고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연산에도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점점 고교과정 공부하게 되면은 느낄 거야. 아, 이게 연산이 끝이 아니구나. 자, 어쨌든 되겠어요, 지금? 잘 정리하시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제곱해서 8 플러스 6i가 되는 복소수를 z라고 할 때 1번 z를 구하세요. 2번 이 복잡한 식을 구하십시오. 자, 이거 쌤이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했습니다. 제곱해서 i가 되는 z를 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곱해서 8 플러스 6i가 되는 걸 구하십시오. 어떻게 구합니까?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아. 그러면 이거 z제곱 직접 구하면 됩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i가 되고요. 이 값이 8 플러스 6i. 요거 풀면 되는 거예요. 풀기 좀 힘들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복소수 상등에 의해서 8 그리고 2ab 이퀄 6. 뭐 식이 2차라서 복잡해 보이지만 모르는 문자 a, b 두 개씩 두 개니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약분하고 나면은 이게 3이 되고요. 한 문자를 그냥 소거해 볼게요. b를 한번 소거해 볼까? b 자리에 a분의 3을 집어넣습니다. 자, 잘 봐, 쌤이. b 자리에 a분의 3을 집어넣고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지금 구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b를 a 플러스 a분의 3이라고 쓰려면 뭐를 확인해야 돼? a가 0이 아니라는 걸 먼저 확인해야 돼. 이 말 알겠습니까? a가 0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a에 0을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봐봐.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a가 0이 되면 여기는 어디 있었어요? z가 bi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제곱하게 되면 절대 8 플러스 6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a는 0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가능하고 여기 집어넣게 되니까 이 식은 a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하게 되면은 a의 제곱분의 9 이퀄 8 요걸 풀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a 제곱 곱하게 되면은 a의 4제곱 마이너스 8a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식은 a 제곱 마이너스 9 a 제곱 플러스 1 이퀄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z는 복소수지만 a, b는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a 제곱이 가능한 값은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고요. 9밖에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a가 뭐가 됩니까? 뿔마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b도 구해보겠습니다. b 어떻게 봅니까? 뿔마 3의 역수네. 분의 3이네. 그러니까 a분의 3이기 때문에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뿔마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소수 z가 뭐가 되는 겁니까? 3 플러스 i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한 번에 쓰면은 뿔마 괄호 열고 3 플러스 i 단 뭐 부호가 서로 이게 뭐 복부호 동순이란 말을 쓰는데 복호 동순, 복부호 동순 요게 플러스일 때 요것도 플러스고 뭐 이게 마이너스 때 마이너스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런 말 몰라도 됩니다. 옛날 용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z는 3 플러스 i 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 됐어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자, 그랬을 때 지금 뭐라고? z가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i라고요. 그랬을 때 이 엄청난 식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z가 나와 있으니까 대입해서 풀면은 문제가 답이 나오겠지. 그러나 그렇게 푸는 건 너무 또 엄청 이상한 거야. 어떻게 풀까를 봤더니 일단 이 식을 하나로 한번 통분을 시켜보겠어. 분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항시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z로 통분시키면은요. z의 4제곱 마이너스 16z의 제곱 마이너스 100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통분을 시켰냐고 물어보시면 z가 이게 되는 거지만 실제로 z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8 플러스 6i라고 문제 조건에 대놓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통분을 시키고 나니까 이게 지금 3차가 4차가 되고 1차가 2차가 되면서 z제곱, z4제곱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므로 요 식이 조금 더 예쁘게 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z분의 z4제곱은 요거를 제곱하면 되겠네. 88에 64에서 66에 36을 빼고 6, 8에 48이니까 플러스 96i가 되고요. 빼기 16에 곱하기 z제곱이 8 플러스 6i니까 16 곱하기 8 빼기 16 곱하기 6i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풀면 됩니다.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마이너스의 16 곱하기 6i는 마이너스 96i고요. 플러스 96i니까 i 부분이 사라져서 결국 이 문제는 숫자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엄청 복잡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복잡하네요. 이 식에서 z분의 이거 어떻게 구하지? 16 곱하기 8이 얼마입니까? 6, 8에 48 마이너스 128이네. 그렇죠. 64에 36 빼고 나면은 28이네. 그렇네. 그럼 이게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이니까 마이너스 20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풀면 답이 되는 거야. 근데 z가 뭡니까 방금?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요 식은요. z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3 플러스 i분의 마이너스 200 지금 이런 형태잖아 지금 식이. 그러니까 요걸 유리화해서 쓰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봤더니 플러스 마이너스에 여기 분자분모에 3 마이너스 i를 곱하게 되면 여기는 4가 되고요. 아니네. 제곱 빼기 제곱에 하니까 여기 10이 되는 거네. 10. 그리고 마이너스 200에 괄호 열고 3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사라지니까 이 식은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오면 마이너스 플러스에 20에 괄호 열고 3 마이너스 i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어색한 학생들은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20에 괄호 열고 3 마이너스 i 또는 플러스 20에 괄호 열고 3 마이너스 i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은 방법이야. 자, 됐죠? 자, 이렇게 복소수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복소수는 사실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왜 복소수를 배우지? 라고 하면은
바로 다음 단원, 7단원이 방정식과 부등식인데 그 방정식과 부등식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근해 공식 2차 방정식 풀다 보면은 루트 안이 음수가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학과정은 루트 안이 음수가 되면 안 돼, 못 풀어 이렇게 말했지만 고등과정은 그래, 루트 안이 음수가 되면 방정식 근이 있긴 있는데 그걸 이제 실근이 아니라 허근이라는 용어로서 설명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복소수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뒤에 방정식, 부등식을 풀기 위한 도구적인 측면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방정식 이야기를 하면서 또 같이 깊이 있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